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럼은 최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를 상대로 공격을 잘 풀리지 않게 하는 특유의 압박 시퀀스는 상당히 좋았으며 95분에 내준 페널티킥이 아니었더라면 승점을 따낼 수도 있었던 경기였죠. 미트로비치의 공백이 상당히 큰데 이전 경기에서도 수적 우세를 잡은 상태에서 꽤 많은 찬스를 잡았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분위기를 상대에게 내주었기 때문이죠. 미트로비치의 부상이 경미한 상태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로라도 출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맨시티전처럼 라인을 높인 상대의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중앙에서부터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메뉴가 최근에는 직선적인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상황이라 풀럼이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로 나선다면 다실점 가능성도 꽤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뉴는 최근 아스톤빌라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컵에서 아스톤빌라에게 설욕을 하기는 했지만 아스톤빌라에게 당한 패배는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죠. 주전 선수들 중 빠진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아스톤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백업 멤버들이 주력 선수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죠. 반더비크는 여전히 겉도는 모습이었고 공격과 수비에서 무색무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브루노가 카드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선에서 상대 라인을 누르는 역할과 과감한 전진 패스를 기대할 만하고 가르나초가 리그컵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수비인데 바란과 달로트가 동시에 결장하면서 또 100%의 수비 라인을 구성하지 못하고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중원에서의 수비 부담은 활동폭이 넓은 브루노가 어느 정도 메워줄 수는 있으나 이전 경기에서 뒷공간을 꾸준히 허용하는 모습이나 중앙에서 위치 선정이 명확하지 못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메뉴의 정배당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경기입니다. 브루노의 복귀 등 호재가 없지는 않으나 주력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인데다 주력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주어야 할 백업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풀럼도 주포 미트로비치의 몸 상태가 변수인 상황이라 경기를 아주 확실하게 잡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지만 맨시티전에서 보여준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맞대결에서 메뉴가 우위에 있고 휴식기 전 마지막 리그 경기라 전력을 다할 것을 보여집니다. 메뉴의 승리를 예상하며 핸디캡 접근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AC 밀란 대 피오렌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은 크레모네세에게 0대0으로 비기면서 1위 나폴리와 승점이 8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다소 빠진 상황이었다지만 강등권 팀인 크레모네세에게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죠. 다만 이번 경기에서 공격력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 징계로 이전 경기 결장한 테오가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오기 때문이죠. 내앙이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위주로 한다면 테오는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왼쪽 빌드업을 돕거나 때로는 골문을 직접 타격하기도 합니다. 최근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내앙도 테오의 지원이 있다면 폼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왼쪽이 약점인데 베나세르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면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빈 왼쪽 공간을 커버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꽤 찾은 상태입니다. 피오렌티나는 공식전 5연승을 기록하면서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경기에서 허용한 실점이 3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비치도 이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2대1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보나벤투라가 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상태죠. 다만 요비치가 삼프도리아전에서는 슈팅 0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올 시즌 내내 전방의 영향력 문제로 고전했던 만큼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의 공격 성과는 다소 떨어집니다. 다만 원정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도 없는데
암라바트 마이너스 만드라고라로 이어진 중원 코어라인과 밀렌코비치 마이너스 콰르타로 구성된 센터백 듀오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구성을 보여주는 중이죠. 밀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으나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린 경기였고 테오 등 주력 선수들이 돌아올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피오렌티나의 전방 영향력도 아직 꾸준하다.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다만 피오렌티나가 최근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수비적인 효과를 꽤 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밀란의 압도적인 우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맞대결에서 난타전이 없지 않았기에 오버를 픽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라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리그에서 상승세를 완전히 탔습니다. 라치오까지 잡는다면 포그바와 키에사를 쓸 수 있는 후반기에 승부를 걸어볼 여지가 생기죠. 다만 공격력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인데 리그 꼴찌인 베로나를 상대로도 한 골을 겨우 넣는데 그쳤죠. 여전히 중앙에서의 빌드업에서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블라호비치의 공백이 큽니다. 인터밀란 전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중앙은 철저하게 상대의 빌드업을 봉쇄하는 데 집중했고 공격은 코스티치에게 전담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수비적인 전술의 완성도는 꽤 높은데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된 선수도 중앙에서의 수싸움에 관여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라치오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나 로마와 몬차를 상대로 1대0으로 겨우 승리를 따내는 등 득점력 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빌레의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밀린코비치 마이너스 사비치가 개인 기량과 피지컬을 이용해 탈압박을 하고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임모빌레가 해결하는 것이 패턴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임모빌레가 부상으로 빠지자 공격에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부족하고 전방에서의 영향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라차리나 히사이가 상대 측면 플레이어들에게 아주 밀리는 정도만 아니라면 실점 가능성을 꽤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의 임모빌레 공백은 상당히 큰 상황이고 유벤투스도 중앙에서 공격적인 무브보다는 수비적인 기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벤투스가 측면을 이용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기가 많기는 했으나 라치오의 측면 수비가 아주 무너지는 경우만 아니라면 유벤투스의 공격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블라우비치가 돌아올 수 있는 유벤투스가 근소하게나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에 있는데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하며 의외의 난타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에 오버를 고려해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